그때 저한테 진짜 미팅 때 모욕 주셨잖아요. 언제? 야, 너 왜 핸드폰 봐? 또 주식이 열려서요. 또 한마디 또 나오는 거야. 네. 집중 안 할래? 네. 또 리더 입장에서는 한 명이 또 딴짓하고 있으면 짜증나요. 그러다가 전화가 또 울려. 야, 앞으로 바구니 만들어. 이제 1부 마지막에 저희가 2부에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한 것들을 좀 슬슬 풀어야 되지 않나 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뭐 회의 시간에 준비하는 거, 그리고 피드백 뭐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자 했었는데, 좀 그 전에 이제 자기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상사분들은 아, 나 정도면 좋은 상사지. 기본 디폴트로 그런 생각하고, 뭐 직원들도 아, 나 정도면 거의 뭐 중상위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평가를 받아보면 이게 내 생각과 그 평가의 수치가 간극이 큰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 너무 좀 많죠. 어떻게 나를 좀 인식을 잘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네. 자기 인식이 모든 문제점의 시작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뭐 미국의 유명한 그 갱단의 두목 30대 초반에 그 시카고를 장악했어요. 네. 지금 보면 이제 90년대생이죠. 그들 입장에서. 네. 근데 자기 제목이 A4 용지로도 한가득인데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 성실히 납세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올해 가장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일자리 제공했고. 밀주, 살인 교사, 뭐 탈세, 온갖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준을 다 어겼는데도 네. 법정에서 당당히 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성실한 납세자였고 시민이었고. 자,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네. 아니, 미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인식의 간극은요, 생각보다 커요. 네. 저도 계속 반성하는 부분이, 나 좋은 리더였어. 내가 성과를 많이 냈어. 뭐가 문제야? 성과라는 이 좋은 우산 속에서 나도 함께 좋은 리더라고 연결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네. 이제 그 우산을 벗기는 방법이 이제 질문하신 과연 뭘까? 그것은 피드백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네. 하는 건가요? 다면 평가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다면 평가라는 그걸 떠나서요. 네. 그냥 수시로 평가를 받는 것들을 좀 습관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매일매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해서 또 나에 대한 피드백을 받겠다. 자, 사실은 뛰어난 리더들은요, 그걸 분노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제가 어떤 기업에도 이걸 합시다. 360도 임원들에 대해서 절반이 거부했어요. 야, 이거 안 돼. 사람 안 바뀌어. 근데 이제 직원 교육 시키래요. 사람 바꾼다고. 우리는 안 바뀔 거니까 예, 직원들을 바꿔주세요. 네. 그 피드백 진짜 강한 분들은, 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임원은 본인이 누구보다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받고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해준 피드백을 정리를 했다. 그걸 발표하고 나는 이렇게 바꿔 나가보겠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뭐 전 세계 뭐 6, 70억 인구 중에 최고 뛰어난 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정말 몇 되지 않는 좋은 리더로 꼽는 게 정말 훌륭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단점들을 계속해서, 그 의지가 정말 너무 멋있다. 네. 그런 생각했죠. 되게 존경스러움이 절로 우러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래서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책에 담겨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네네네.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한 리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만약에 그런 분들은 좀 뭐랄까 현실 속에는 잘 찾기 힘든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표가 나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라고 해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이 있는데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피드백을 막 받으면 일단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책에 나온 사례처럼 누가 이거 쓴 거야? 알려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그런 그럼요. 생각을 하다 보면 직원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피드백을 못 하지 않을까?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비즈니스 코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코칭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360도를 받아요. 기본적으로.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쭉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진행자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분이 피드백을 줘요. 네. 또 뭐 상사가 있어 상사도 받고 해서 그 내용을 딱 보고요. 참진을 걸러내요. 일단. 방법이 뭐냐면 제가 써주신 분과 1대1 대면을 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였나요? 글쎄요. 한 5년 전에 있잖아요.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빼고. 아, 어쩌다 있었던 일인가요? 혹시 지속적으로 반복되나요? 라고 해서 아 맞네. 아 이거 빼도 되는데 제가 또 넣었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건 그분도 기억 못해요. 네. 기억 못하는데 그때 저한테 진짜 미팅 때 모욕 주셨잖아요. 언제? 기억도 안 나는 걸 가지고 네. 피해자는 꼭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지금도 그렇게 진행돼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그때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걸러낸 상태에서 진짜 현재의 모습들을 딱 가지고 그분과 마주 앉아서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점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서 생각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외부 코치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받으면 정말 말씀하신 이것 봐라.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누구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해요. 네. 이거 분명히 얘야. 얘가 쓴 거만. 그치. 미팅 때 딱 하는 행동 보니까 그거 쓴 게 맞아. 두고 보자. 막 이렇게 어설프게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어설프게 받으면 감정만 생기는 거죠. 진짜 어떤 조직에서 진짜 뛰어난 리더인데 이분이 좀 더 발전하기 원한다면 외부의 그런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감정도 다치지 않고 또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코치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네.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런 큰 회사들 다니셨던 이런 큰 회사들은 그런 코칭을 받을 때도 있나요? 네, 그 아디다스는 제가 이제 오래 있었는데 아디다스도 처음엔 그런 게 없었지만요. 뭐 평가는 있었는데 임원 코칭을 도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내 멘토 6개월 과정을 하고 사내 공식 멘토 첫 그때 3명이었나 5명 중에 제가 전사에서 그 5명 안에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코칭들을 전혀 이제 일과 관계없는 어떤 고참 부장들을 제가 멘토링을 해주고 또 외부에 또 그런 이제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그 임원들에게 이제 코칭을 1대1로 붙여주고 네. 이제 그런 문화가 들면서 또 더불어서 이제 그분이 좀 더 내가 더 노력을 하고 싶다. 그래서 별도의 또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좀 그분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맞고 네. 리더가 마음만 좀 열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거든요. 듣겠다라고 선언하면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감정도 생기겠지만 거기서 내가 이랬나 이런 것들만 깨닫게 돼도 사실은 젊은 세대들의 만족도는 큰 리더일수록 정말 조금만 변해도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말을 조금만 예를 들어서 좀 젠틀하게 해주면 와 진짜 이렇게 되는데 그 작은 것들이 되게 각성이 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면 나는 면죄부를 받았다. 조직에서. 직급을 올려준 건데 인성과 모든 것도 다 인정한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면죄부 우리 옛날에 그 팔았잖아요. 네네.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행동이 더 강화돼요. 니네들이 뭔데 어린애들이 조직이 나를 인정했는데 네. 까불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굳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리더를 통해 혹은 조직의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변화는 즉
다른 세대들에게는 만족도로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예전에 학생으로만 살 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 준비를 하는지를 몰랐고 선생님은 그냥 항상 수업하는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직장에서는 그냥 출근하시는 줄 알았어요.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계속 준비하고 뭔가 내가 미팅을 하려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지라고 이런 것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분을 사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모여봐. 생각이 났어. 이야기를 하겠다. 또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여기서 책에서 만나는 어떤 리더, 울지 않는 70년대생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네. 대함에 있어서. 그래서 미팅할 때도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는지를 몰랐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하셨나요? 네. 사실 예전에는 어떤 강한 리더십들은 인사이트가 충만해서 갑자기 야 우리 배 만들자. 자, 사실 그것도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이런 것도 통해서 뛰어난 리더들은 그 순식간에 그 청사진들이 쫙 들어오면서 결과물로 나오긴 하는데 요즘 리더들한테는 정말 사원들 일까지 다 이해하라라는 주문들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특히 외국계 기업은 임원들한테 야, 그 신발 몇 쪽 들어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임원이 돼서 그 수많은 아이템 중에 그게 몇 쪽이 들어온지를 알아야 된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임원 되면 좀 놀고 저기 사람 만나러 나가서 골프도 치시고 뭐 이런 우리 리더를 많이 생각했잖아요. 지금 리더들은 정말 빡시게 일해야 돼요. 특히 외국계들은 사장도 필요 없어요. 정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되게 밑에까지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자료들을 연구하고 또 임원들끼리 모여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하고 또 이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신문을 요즘 잘 신문 안 받아보잖아요. 네. 5개씩을 받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스크랩하고 본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내용을 또 공유하고 저 양반 또 아침에 주나 저런 걸. 근데 그중에 누군가는 그걸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그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가서 9시부터 시작해서 뭐 일하면 되고. 근데 그런 좋은 리더들은 또 이제 새로운 리더를 길러내는 거고 요즘 말씀하신 준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임원 되면 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네. 미팅 네.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그 아이고.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신 게 있잖아요. 로사님이 좀 읽어봐 주세요. 어떤 네. 것들을 준비하라고 써주셨는데 네. 와 이렇게 하면 정말 미팅 들어가서 깨질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절로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소모적인 미팅만큼 회사 생활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네. 이거 왜 한 거야? 나 지금 빨리 이거 보내야 되는데 네. 2시간 동안 우리 아무 결과도 없는 얘기하느라 이거 뭐 한 거야? 뭐 이럴 때 되게 많아서 네, 맞습니다. 미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미팅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는가? 이 70년대생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더분들에게. 보통은 아랫분들이 준비해서 발표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지만 70년대생분들이 시간 할애해서 준비했는가? 네. 2번, 미팅에 참석할 사람을 제대로 선정했는가? 3번, 미팅에서 논의될 주제를 사전에 전달했는가? 4번, 참석자들에게 준비할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전달했는가? 5번, 미팅 리허설을 했는가? 네,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12번까지. 총 12가지가 있는데 그 리허설까지. 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네. 근데 이렇게 진짜로 미팅 준비를 하시는 리더분들이 계신가요? 그 코칭 하셨던 분들 분명히 이제 네. 그런 과정들이 뭐 준비를 예를 들어서 하루를 해야 꼭 그걸 다 준비를 할 수 있고 뭐 10분이면 어렵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그 개념을 갖고 있는 리더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시죠. 왜냐면 계속해서 또 학습하시는 리더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야 모여봐. 미팅해야 돼. 얘기 좀 해보자. 매출 떨어졌대. 네. 야 빨리 모여. 아이디어 내. 사장님 화나셨어? 빨리 모여. 아이디어 없어? 야, 너 잘리는 거 보고 싶어? 뭐 이제 이런 식들이 어떻게 약간 이제 뭐 희화한 것도 있지만 네.
이게 몸에 좀 배어 있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월요일 미팅 당연히 있는 월요일 미팅 근데 뭘 해야 되는지 그냥 할 일 발표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한 10명의 직원이 있다고 쳐봐요. 관련 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핸드폰 밑에서 핸드폰. 네. 야, 너 왜 핸드폰 봐? 또 주식이 열려서요. 또 한 마디 또 나오는 거야. 네. 집중 안 할래? 네. 또 리더 입장에서는 한 명이 또 딴짓하고 있으면 짜증나요. 그러다가 전화가 또 울려. 야, 앞으로 바구니 만들어. 다 집어넣어. 먼저 올리는 사람 점심이야. 뭐 이런 식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근데 그 90년생 젊은 친구들도 제대로 된 합의된 그런 규율 혹은 가이드라인이면 충분히 지킬 용의가 있거든요. 그게 그거 합의 없이 자꾸만 해라 안 한다 못 한다 그래서 넌 나쁜 애야. 저는 이거는 되게 억울하다고 봐요. 이제는 상사도 부하와 합의를 해야 되는 시대. 자, 최소한 협의하고 물론 결론은 최종적으로 리더가 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네. 그러니까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시간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걸 할 수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 그들이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 90년생들은 더 스마트하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래 로지컬하게 받아들이겠다. 왜? 나도 협의와 합의 과정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의 정말 기본 교양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근데 갑자기 야 뭐야 갑자기 회식해 갑자기 야근해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횟수를 얼마나 최소화하고 또 리더가 일을 안 하는 경우는요 진짜 좀 너무 짜증나죠. 자기 일하고 퇴근하면서 맞아요. 희생은 없고 강요가 있다. 사실 이거는 합의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자기는 야 나 가야 돼 해놓 이렇게 되면 합의 안 된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컨펌도 안 해주고 가요. 그렇죠. 결제에 멈춰 있어.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 내가 나중에 확인할게. 뭐 새벽에든 확인할 테니까 빨리 끝내나. 나 지금 바빠서 나가. 이런 거에서 되게 기운 빠지는 거죠. 기운 네. 빠지고 또 이제 신뢰가 무너지고. 그래서 미팅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또 주제 같은 거 왜 모이는지 모르고 끌려갈 때가 가면서 우르르 가면서 주인끼리 막 이야기해. 뭐냐 오늘 무슨 이야기 한다는 거냐. 이런 식의 불필요한 소모전들이 계속 일어나요. 네. 근데 리더들은 그게 좀 익숙해요. 야 이거 토론해 위에서 뭐 해 빨리 모아서 뭐 그럼 막 모으기부터 시작해요. 막.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잦아지면은 계속해서 짜증 나는 거죠. 90년생이랑 일했을 때 되게 재밌고 신선했던 적은 없나요? 그런 인상을 받으신 적 혹시 있으세요, 빠시형님? 99년생과 또 그 질문이 맞겠네요. 일을 하시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실무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그냥 저는 이제 대표인데 그냥 친구처럼 일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들한테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궁금한 게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기꺼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다 나이스하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일을 제일 안 하고 그들이 일을 다 찾아서 하고 저한테 일을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저한테 뭐 하라 그러고 뭐 오히려 막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 좋게 일을 언박싱 하셔야죠. 그래서 이맘때 언박싱 어떻습니까, 대표님? 요구한 대로 일을 하는데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때보다는 지적 능력이나 뭐 이런 쪽이 좀 샤프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부모들이 다 공부를 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저희 때 부모님들은 솔직히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억지로 이제 살아남는 법들이 중요했던 세대였었고 저희 부모님들은. 근데 지금 90년대 부모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사회가 안정된 상태에서 배운 사람들이라서인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예의가 없거나 버릇없고 이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는 방법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뭐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일도 소득에 수익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자기가 꽂히면 되게 재밌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저거 의미도 없잖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거 쓸데없는 일이고. 왜냐면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아는 경우가 많고 하지 말라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더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보면서 저도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거기서 빠져서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저희 세대랑 다르게 네. 보이는 것들이고 저는 되게 좋게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신데 떡볶이 아. 먹는 거 촬영하자 뭐 이렇게 찍을 때도 있고 되게 막내분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신선할 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해야 할 되게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속도 타고 서로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책을 좀 진짜 리더분들 혹은 저처럼 이렇게 중간 세대들이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90년대생들도 네. 읽어보면 리더들이 왜 그런지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대화하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세대 일할 때 이 세대 간의 이 쟁점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풀어주시고 해결점을 주셔서 정말 값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지? 네. 네. 하나 이제 갑자기 드리고 싶은 말이 네. 제 책에 보면 이제 신상을 밝혀라. 네. 제가 뜬금없는 갑자기 신상? 그래서 이제 신상은 그 속에 살아 움직이는 창의적 생각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신상을 추구하는 방식,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떤 그 쇼핑 사이트를 통해서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이제 세대가 나눠지면 다르거든요. 근데 정말 세대를 이해하고 싶으면 그들의 사고들이 녹아있는 그런 신상들을 많이 접해봐라. 그 한 가지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디다스를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6시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직원들이 도대체 내가 여기 있는데 스르르르르 가서 처음엔 밥 먹으러 왔나 했더니 밥도 먹었는데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가는 거예요. 회사 건물 바로 옆에 PC방이 있고 거기서 스타크래프트를 영업부랑 제 상품기획부인데 영업부랑 와. 전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통적인 리더 같으면 미친 거 아니냐. 이것들이 빨리 끝내고 차라리 가든지 왜 회사 그 식대까지 써가면서 게임하고 와서 또 일하는 이게 뭐냐.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하나. 두 번째, 대체 얘네들이 왜 여기 미쳐 있나. 그래서 제가 같이 했어요. 스타크래프트를. 이해하고 싶어서. 테란이세요? 저보세요? 프로토스. 아, 처음에는 이제 테란을 좀 하다가 나중에 프로토스. 쿨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서 네. 그때 다른 그 세대의 또 영업 직원들과도 또 공감이 되고 아 뭐야 팀장이 뭐 게임까지 하러 나왔네 그러면서 나중에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얘네들의 사고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그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이제 연결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새롭고 신선한 것들의 마음을 여는 자세가 돼 있으면 역시 그 사고에 대한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그 여의도에 그 새로운 백화점이 하나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90년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사는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걸 사고 싶다기보다 이해하고 싶어서 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그렇게 바글바글하다고 조금 이제 네네네네. 사람들 좀 적어지면 네, 트렌드도 이해하고 젊은이들 맞습니다. 이해하고 싶어서. 네, 네, 현대 네. 서울. 네, 그렇죠. 아, 네. 네. 백화점자 띄고. 네. 아, 맞다. 백화점이란 말을 안 네. 붙인다고 그랬어요. 거기 공간 자체를. 다음 달 제가 강의하니까 같이 스텝으로 따라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신상에 대해서 네. 그들이 좋아하는 가수, 노래, 뭐 네네. 제품, 네. 트렌드 그런 것들이 70년대생들이 되게 유심하게 뭐 해줘하지?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롤 하세요, 롤. 롤 하세요. 네. 네, 오늘 2시간 동안 저희 70년대생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90년대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쭉 말씀해 주신 우리 박준근 대표님과 또 감사 말씀 드리고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